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오늘은 뚱커벨 배종찬 소장이 개인 사정으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들으시면요 쉽게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오늘은요 특히 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무거운 녀석들에 딱 걸맞는 대박 선물 또 준비했습니다. 법조요정 선물이 뭐죠? 선물 상당히 이게 무겁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한돈 인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돼지는 역시 무슨 돼지다? 저도 돼지입니다. 우리 돼지 한돈 화이팅. 네,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겠습니다. 10분 뽑아서 10만 원짜리 한돈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돼지 방송 먹읍시다. 잘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법조요정 네.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네. 장난 주문한 닭강정 값을 결제하려는 어머님, 결제를 받지 않고 업무방해로 고소한 본사 사장님도 왠지 짠합니다. 세상이 아직 살만나네요. 근데 장난 전화로 닭강정 주문한 친구 강냉이를 털고 싶습니다. 어우,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방해 돼요? 저기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가 뭐냐면 위계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계는 속임수예요. 네. 사실은 결제 이거 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가 정상적인 치킨이나 닭강정 업무가 판매 업무가 방해됐기 때문에 치킨 닭강정집 사장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네. 다만 처벌 자체가 징역까지 갈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벌금 내지 하여튼 좀 강하게 처벌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청취자분께서 괜히 쓰신 거지만 화난다고 강냉이 털면 이거 안 강냉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입 치아를 이렇게 부러뜨린다 이런 뜻인데 좀 속어 같은 건데 폭행죄, 상해죄 성립하고요. 되죠? 절대 본인이 하시면 더 안 크게 처벌받습니다. 예,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더 크게 엄청나게 처벌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게 있는 뉴스 갈게요. 첫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자, 조국 전 장관 구속 영장이 청구됐고요. 네. 오늘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동부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혐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범죄명은 권리행사 방해죄, 직권남용죄라고 하죠. 이 범죄인데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해서 감찰을 하면서 감찰을 중단해서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게 지금 그 혐의입니다. 예. 동부 지원에서 받는 거죠? 동부 지금? 지방 법원이 요새는 지원해서 승격이 돼서 예. 지방 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 지방 법원이라고 예, 꼭 예. 해줘야 됩니까? 예, 예. 동부 지원 그러면 안 되고요? 옛날에는 이제 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좀 작았지만, 네. 그렇군요. 지방 법원을 해줘야 네. 된다. 근데 또 지원도 있잖아요. 작은 데는 아직 고양 지원, 여기 저 일산에 가면 예, 고양 지원. 지원, 작은 데는 아직 지원이고요. 조금 큰 데는 지방 지방 법원입니다. 법원으로. 예. 네. 오늘 오전에 법원 앞에서 짧게 실명을 밝히기도 했어요. 일단은 검찰의 영장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그랬고요. 122일간에 아주 혹독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 같아요. 법리를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잘 다퉈달라, 좀 잘 심리해달라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봐서도 이게 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 소명이 됐는지 안 한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법원 들어가기 전에 심경 밝힌 게 있는데요. 한번 육성을 들어볼게요. 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주변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진 않지만 오늘 들어가서 판사한테 입장을 다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언제쯤 구속 여부 결정돼 이 있습니까? 죄는 사실은 이런 얘기하기 좀 간단한 죄예요.
직권남용죄,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느냐 이 부분인데 뭐 범행도 간단해요. 감찰을 중단시켰거든요. 그 판단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정무렵에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12시 전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구속 여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구속의 가능성 여부도 뭐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전 사건들 좀 비춰보면 특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죄로 3번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3번째 발부가 됐습니다. 예. 그거는 혐의가 좀 확실해 보여도 영장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조국 전 장관 이 관련해서는 뭐 지금 드러난 거에 따르면 혐의가 그렇게 뚜렷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영장이 지금 청구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거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발부가 됐다고 했을 때 어쩌면 검찰 수사의 어떤 정당성을 뭐 지금 6개월 이상 했는데 부여받을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기각이 됐을 때 좀 검찰의 책임 소재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조국 가족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황인데 네. 엉뚱한 걸로 지금 구속을 해가지고 기각까지 받았다. 그리고 그 기각 사유를 적실합니다. 판사가 뭐 범죄가 안 된다라고 혹시나 썼다고 하면 그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검찰 측으로 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 다시 또 검찰에서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청구, 3청구, 4청구까지 할 수 있는데 한번 이게 기각이 됐을 때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혐의라든지 범죄를 계속 발견해서 영장 청구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것 따르면 여권의 인사가 일부 청탁을 좀 얘기를 했다.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새롭게 청구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뚱 에밀레 종소리 났어요. 두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자, 선거법 드디어 말도 많던 선거법 드디어 표결되기 직전에 와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정에 이제 필리버스터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 본회의 표결 이게 언제 됩니까?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오늘도 가능은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50시간 11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진행을 문희상 의장하고 주승용 국회 부의장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부영 부회장은 지금 안 한다 이래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 지금 이부영이 아니고 이주영. 아 죄송합니다. 자영상. 예, 죄송합니다. 예, 이주영 국회 부의장 예.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았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하루 정도 쉬어서 내일 정도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최종 지금 합의한 내용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최종적으로는 그 의석수는 지난 안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번하고 지역구가 253석, 비례가 47석. 자, 비례가 중요한데요. 네. 비례 47석 중에 30석에 다시 50%의 연동률을 적용하겠다. 몇 퍼센트요? 50%요. 절반. 30석에 50%. 50을 몇 번씩 얘기하시네요. 50%요. 네. 50%라니까요. 나머지는요? 17석은? 나머지는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50% 이게 참 50% 참 중요합니다. 몇 번씩 얘기하고. 50%라니까요. 알았어요. 네.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네. 50%만 연동률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공수처 법안 처리는 어떻게? 지금 예정대로라면 27일 날 이게 표결이 되고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같으면. 내일이요, 내일? 네, 내일요. 그러면 또 다시 27일 날 다시 이제 안건 상정을 할 건데 이때 공수처법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27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본회의 열어가지고 네. 선거법 통과시키고 통과시키면서 표결이 바로 들어갑니다. 예. 바로 공수처법안 상정하면 상정을 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또 필리버스터 들어갈 거고요. 필리버스터 할 거고요. 예. 필리버스터 하면 본회의는 다시 30일 정도에 열 수가 있습니다. 3일 네. 지난. 그러면 30일 날 그때 표결이 된다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위성정당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 엄포성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엄포를 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 통과를 시키면 군수정당 당신들도 손해다.
우리가 많이 가져갈 거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지금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성정당 이름은 뭐 비례한국당이 좀 있다 하니까 그걸 못 쓴다 하더라도 유사한 정당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또 의석을 확보할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죠. 네. 김재원 의원인가요? 네. 아예 공식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선언을 했죠. 비례한국당 만들겠다고. 이 지금 상황에서 이게 선거법이 부결될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된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당에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선거법 상정을 할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죄. 이게 정가의 보도 같은 거예요.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예. 직권남용죄로 지금 검찰에 문희상 의장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 없었습니다. 네. 정말 선물 받기는 싫었고 네. 다행히 또 선물을 안 보냈어요. 이렇게 선물을 싫어하는 적이 없었는데 뭐 아마 정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선물 올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겁나는 선물이죠. 네, 너무나 겁나는 선물이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어쩌면 대화의 모멘텀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미국한 자극하는 어떤 압박용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정찰기가 엄청 떴어요. 넉 대가 떴다며요. 동시에. 최첨단 정찰기가 넉 대가 떠서 이거를 모르게 이걸 빠져나가게 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 호크인가요? 네. 그 무인 정찰기. 그렇죠. 아니 그 상공 20km, 2만 미터, 그죠? 예. 그 높이에서 지상에 3cm짜리를 식별을 한다니 참. 그거를 뚫고 뭐 ICBM이나 SLBM 이런 거를 네. 실험하거나 쏘기는 쉽지는 않았다.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수함 발사는 탐지하기가 어렵더라도 아마 ICBM 같은 ICBM은 거는 거의 100% 뭐 지상에서 걸린다고 봐야 움직이는 되겠죠. 거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꽃병 뭐 줄라 그랬나 이렇게 좀 농담조로 받아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찰대 4대나 보내는 거 보면 첨단 정찰기입니다. 그렇죠. 약간 걱정은 했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죠. 걱정은 했지만 우리가 아는 트럼프 성향 비슷하게 또 겉으로는 또 막 호탕하게 또 얘기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019년 네. 어때요? 지금 남은 2019년 며칠 남았는데. 북한은 결국 가장 최고 존엄이거든요. 최고 예. 존엄이 했던 말이 번복을 시키기 어렵다면 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뭔가 미국이나 액션이 하나 나와야 극적인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신년사까지 가버리면 네. 김정은 위원장의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결과가 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신년사야 뭐 1월 1일 날 나올 거고 그 네. 전에 뭐 남은 한 엿새 기간 동안에 이제 중앙 뭐 전원회의라는 걸 연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참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제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배분하되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률을 적용하는 건데요. 연동률이 몇 %일까요?입니다. 반성만 잘 듣고 있었으면 금세 아실 거예요. 법조정 그래도 힌트 좀 주세요. 48% 48% 더하기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 조금 더 하면 예. 네, 알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어놨습니다. 10만 원짜리 한동 상품권 외에 다른 상품도 무겁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10만 원짜리 한돈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